집에 있어 봐야 뭐 하겠어. 내가 움직였을 때 체력이 유지가 되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니까 취미생활이나 다른 걸 할 때 뭐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장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같은 상황으로 계속 살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삶이 변화하는 그 상황마다 사실 내가 그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삶,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을 내가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계속 발생을 해요. 살다 보면 자녀랑 살다가 자녀가 독립하기도 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가 퇴사를 해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계속 삶의 환경은 변화합니다.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일치가 생기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은 그때 보통 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변화에 적응을 못했을 때 사람이 딱 심리적인 상태건 몸의 상태건 뚝 떨어집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졌어. 독립을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 시간은 또 혼자만의 시간으로 적응을 하고 이걸 또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은 소중하고 지금은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변화하는데 사람이 그 변화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부를 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건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수능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통제권, 내 삶을 통제하고 나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고 나로부터 비롯된 통제 능력이 점점 확장이 돼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적응을 할까? 제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 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 사람이 어떤 식으로 힘들어지는구나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동시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진료실 말고 외부에 나가서 제가 취미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서도 많은 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진료실에 갇혀 있을 때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여기에서만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사회에 나가면 의사의 가운을 벗고 그냥 이승으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60대, 70대 어머니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어. 동네에서 뭐 유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유년기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 면에서 자기 집보다 이제 수준이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삶의 레벨이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지속되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힘들고 몸도 아프고 내 삶이 좀 괴로웠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삶의 격차가 원래 내가 누리던 이 수준이 사라졌을 때, 이때 사람들은 항상 더 좋았던 이 시기를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모로 내 삶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 사람을 잘 만나야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인의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적응을 하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을 찾아내고 빨리 적응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질도 나아지고 경제적 문제든 뭐든 간에 지금 이 상황도 꽤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심리적 상태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적응을 못하고 계속 과거를 생각한다면 거의 끝까지 갑니다. 제가 환자들을 봤을 때 정말 누굴 만나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는 좀 유복한 집에 살았는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다.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시점이 거의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거를 제가 진료실에서 봅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끝까지 살 결심을 할 바에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점들, 즐거움들 이 상황에 적응을 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는 나는 너무 불행한 삶이야. 그러면 그때 돈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본인의 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로 거의 끝까지 살아가요. 내 관점을 바꾸고 적응을 하고 현재를 인정하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유복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다시 내 삶을 바꿨다 혹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잃었지만 뭘 얻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요. 결국 관점이란 얘기입니다. 적응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상태에 있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다 적응을 못해요. 또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동네도 이사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갔더니 거기 수준이 안 맞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 동네 경로당에 가서 파트 치고 히히락락하는 거 이런 게 좀 수준이 안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온전히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이 삶은 고상하고 좀 가치 있고 남들이 대단하다 해주니까 그런 대단한 삶이라고 스스로가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웃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자의식이 생겼을 뿐이에요. 자의식을 버리고 내가 낸데라는 마음을 버리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푼수가 될 수 있고 나도 실없는 소리 할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좀 소탈해지고 가벼워지는데 여기서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자기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절대 혼자 살면 더 괴로워집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 때야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그 그룹이면 충분했어요. 가족이라는 그 그룹. 근데 이제는 남편도 가고 자식도 독립했잖아요. 그럼 나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전에 잘났어 이 생각으로 뻣뻣한 생각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어울리려고 하면 못 어울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난 이 의식이 사실은 그냥 그 세월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냥 젖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게 지금 현 상황에 쓸모가 없으면 그걸 해체를 해야 돼요. 원래도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려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전 친구들 만나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내 페르소나, 내가 부여받은 그 배역을 꺼내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고립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페르소나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뭐 이런 페르소나도 있고 이런 페르소나도 있고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름의 문제. 경험이 다르고 이야기 주제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면 거기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을 주입하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나를 없애버려요. 내가 예전에 잘났던 나, 어떤 나 그거 없애고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처음에는 막 나랑 안 맞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속에서 막 밀어낼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말고 계속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듣다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통된 가치관이 존재하고 여기서 룰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 본인이 듣잖아요. 거기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 그룹에서. 이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계속 듣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그룹에 가서 이 그룹을 파악하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 사람은 신비감이 없어져요. 이미 지 입으로 다 떠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좋게 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계속 듣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막 빨리 적응하는 게 가서 막 떠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닥까지 다 봤어.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바닥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꾸 밀어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 왜? 그 사람은 들어주니까. 내 자의식을 내려놓고 내가 낸데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하려면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바보처럼 듣고 있으면 돼. 그게 다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 막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자식 자랑하고 싶고 우리 손자 자랑하고 싶고 휴대폰에서 손주 사진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참으세요. 다른 사람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휴대폰에서 자기 손주 사진 막 이렇게 꺼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아이고 예쁘네 하고 칭찬해주고 내 건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랑은 기꺼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러분한테 그 편안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 그룹이. 제가 카약 동호회 가서 카약을 타면 제가 거기서 막내예요. 저보다 10년, 20년 선배들인데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10년 후의 모습이랑 그리고 저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살아야지 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60대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인데 퇴사를 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누렸던 이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려고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라고 먼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해.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볼 거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먼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알리려고 막 기를 써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제가 보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인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딱 퇴사를 하고 내가 낸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도 이제 뭐 하시는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전기 기술 배우느라고 기술자 따라다니면서 잡일을 하고 있대요.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전기 기술 배워서 앞으로 일도 하고 뭘 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저게 가능할까?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있다가 나와서 현장직으로 저렇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60 넘어서. 와,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대단한 적응력이다.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자유롭다 이거죠. 왜? 전기 기술을 배우면 그거는 딱 일이 있을 때 투입되고 없을 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는 계속 성과 압박을 받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직책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주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대가를 보상을 받고 그 이상도 바라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있어 봐야 뭐 하겠어. 내가 움직였을 때 체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니까 취미생활이나 다른 걸 할 때 뭐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장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때,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현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서 본인의 스트레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들을 찾아내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없어졌다,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삶 자체가 아예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빨리 원래 자리로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있던 내가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밖에 없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불행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괜찮을 수 있다, 관점만 바꾸면.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그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싹 지워버리고 지금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일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고, 뭔가 재밌는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나랑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내가 자의식을 버리고 바라보니 그 사람도 꽤 괜찮고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진 자의식이라는 게 그냥 이 옷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옷인데 사실 나는 아닌데 이게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복이나 유니폼 같은 겁니다. 자의식이 그 상황에 오래 있었을 때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거. 근데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거기에 어울려야 돼요. 예전에 입었던 그 제복을 입고 거기서 잘난 척하거나 뻐기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적응도 못하고 삶이 정말 괴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딱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책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늘 심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를 하잖아요. 이 심장 하나만 다스리면 모든 질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심장이 힘들다라는 소리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심장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예약 판매 링크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 출고되는데 예약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쇄를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